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박준입니다. 점 18강입니다. 표준 발음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는요. 353쪽이니까 353쪽 피시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 제 강의는요. 듣기 전에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발음법 문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예습한 상태에서 강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표준 발음법. 자, 실제로 근데 표준 발음법 좀 부담은 없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의문의 변동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준 발음법은요. 의문의 변동이야. 비슷합니다, 진짜. 의문의 변동과 비슷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게 이 강의를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표준 발음법 1장 총칙입니다. 자, 1항이고요. 자, 표준 발음법은요. 실제 발음을 따르되. 다시 한번 뭘 따르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실제 문제 출제됐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출제됐을 때 이런 것도 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표준 발음법은요. 실제 발음 따른다고. 근데 국어의 전통성과 국어의 합리성. 됐습니까?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1항을 그대로 줬죠. 자, 물론 2010년 서울시 고급문제인데 표준발음법 1항을 그대로 줬습니다. 표준발음법은요.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뭐와 전통성과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표준 발음법은요. 표준 발음법은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것 정도만 살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자음과 모음입니다. 2항. 표준 자음은 다음 19개로.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자음이 몽땅 다 몇 개? 19개. 우리나라 모음 몇 개입니까? 21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모음은요. 21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밑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됐습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들 반드시 뭘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예전에 가르쳐드린 거. 그렇죠. 자음 체계도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됐죠? 자, 다시 한번요. 자, 이 자음과 관련돼서는요. 반드시 뭐라고요? 자음 체계도 그려달라고요. 자음 체계도 그려주시고요. 모음은요. 단모음 체계도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단모음 체계도 정도는요.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당연하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표준어 모음은요. 21개 알고 계실 거고 넘어갑시다. 단모음 있죠? 이 에, 으, 아, 우, 오, 위, 왜. 단모음 체계도 정도는 그려달라고 분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하나 신경 쓸 게 있습니다. 이 친구 잘 보십시오. 왜와 위. 분명히 이거 단모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로? 발음할 때는요.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왜,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 같은데. 자, 왜와 위는요. 분명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근데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중에 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는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는요. 문자만 달리 어떻게 발음한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왜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요. 금괴 발음을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발음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아무튼 발음 잘 보십시오. 자, 금괴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예 제가 이거 무시하고 이 친구를 자,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금괴. 이 친구 발음을 어떻게 하냐? 우선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금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말고 어떻게도 발음할 수 있다?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금, 그에 이런 식으로 발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됐죠? 그거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문제 풀어보십시오. 이런 거 나왔네. 왜? 우에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거. 괜찮죠? 넘어갑시다. 이중모로 발음한다고요. 허허허 여러분들 오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 형광펜 드셨습니까? 자, 오항이 별표입니다. 오항을 이렇게 별표 치십시오. 그다음 실제로 이 오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밑에 다만 1부터 시작해서 다만 4까지 있습니다. 다만 별표. 여기를 별표 치십시오. 다시. 자, 그죠 여러분들. 이 친구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 이 친구와 이 친구. 다시 한번 오항 언저리를 싹 다 여러분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오항 잘 보십시오. 자, 이 친구들 즉 이중모음이거든요. 이중모음이니까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근데 다만 1부터 시작해서 다만 4까지를 잘 보시면은요. 살짝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요. 됐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꼭 좀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우선 다만 1 들어갑니다. 용언의 활용형이 나타나는 뭐 저처는요. 어떻게 발음한다? 이렇게만 발음합니다. 다시 한번요.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처 이겁니다. 처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처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간단하게. 됐죠?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발음하고 잘 보십시오. 자, 분명히 이렇게 생긴 거의 발음은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식의 문제도 출제됐습니까? 표기.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게 문제에 출제된 겁니다. 이거 표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발음을 이렇게 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표기로도 살짝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헷갈리겠다. 자,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요. 저처 발음 어떻게 하라고요? 저처 이렇게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다만일은요. 이 친구만큼은요. 단모음 어로 발음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됐고 넘어갑시다. 이게 다만일이었습니다. 다만이. 자, 이건 뭐냐면요. 예와 리에입니다. 예와 리에. 이외의 예는요. 어떻게 발음한다?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로도 발음할 수 있고요. 에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계집 보십시오. 자, 분명히 이렇게 예로 발음된 거죠.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에로 발음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고 이렇게도 발음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예와 리의 이외의 예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만 이었습니다. 다시 정리. 예와 리의 이외의 예는요. 에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즉 예로도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고 이렇게 단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두 번째였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넘어갑시다. 다만 3입니다. 첫 소리를 자음으로 갖고 있는 것.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자의 의는요. 당연히 이로 발음합니다. 이로입니다. 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첫 소리에 이렇게 자음일 경우에는요. 무조건 발음 어떻게 된다? 이로 발음한다. 이 친구는 이렇게 발음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 얘는 안 되고 요것만 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요. 어떻게? 로 발음합니다. 로도 아닙니다. 로 발음합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어렵지 않죠?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희망 발음 어떻게 합니까? 희망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으로만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분명히 히읗은요 자음이지 않습니까? 즉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다만 세 번째였고요. 넘어갑시다. 다만 네 번째입니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합니다. 여기 발음함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입니다. 이중음으로 발음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 보면 이때 의는요 두 번째 음절의 의죠. 그렇게 이렇게 이중음으로 발음할 수 있고 이렇게 이로 단음으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자, 다시 한번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함 도입니다. 그러니 의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의로 발음할 수 있고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고 그 말입니다. 됐죠? 그럼 뒤집으면 단어의 첫 번째 음절은요 의로만 발음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설명한 거 잘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표준발음법 5항 이중모음은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만 1부터 시작해서 다만 4까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문제 잘 나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6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3장 소리의 길입니다. 이 소리의 길은요 그냥 암기하십시오. 자, 유일하게 여러분 예전에 뭘 말씀드렸냐면 예전에 음운할 때 이런 거 설명했습니다. 음운은 크게 두 가지. 뭐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이 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음운은요 크게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분절음운, 두 번째는 비분절음운. 분절음운은 다시 두 가지로 자음과 모음, 비분절음은요 음장과 억양 색인데 실제 문제 출제되는 것이 요거. 비분절음에서는 다른 건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온다? 이 친구만 나옵니다. 음장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소리의 길이. 그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출제되는 겁니다. 됐죠?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제6항입니다. 몸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그럼 첫 번째 음절에서만이니까 두 번째 음절부터는 짧게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눈이 길게 발음되는 거거든요. 눈에 눈이 들어갔다니까. 눈은 길게 발음합니다. 자, 근데 이 눈이 두 번째 음절에 오면은요 짧게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히 긴. 합성어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길게 발음을 합니다. 됐죠? 그렇구만. 넘어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언의 단음절 어간의 어미 어가 결합되어서 한 음절로 축약됐죠. 축약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길게 발음합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용언의 단음절 어간의 어미 어가 결합되어서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길게 발음합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뭐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지어, 처 이거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아까 이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것은 어떻게?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 소리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오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어문 규정의 경우에는요, 이 예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외. 예를 들어서 용언의 활용, 형에 나타나는 축약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어가 결합해서 한 음절로 축약이 됐습니다. 두 음절이야. 근데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합쳐졌지만 두 개인 것처럼 길게 발음한다는 그 말이죠, 이거. 근데 다 그럼 참 좋은데 이렇게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다 축약 아닙니까? 축약. 모음 축약이죠, 모음 축약. 다 모음 축약. 근데 이런 것들은요, 긴 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긴 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 같은 경우는 짧게 발음. 다음 같은 경우가 뭐야? 이겁니다. 자,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다시 한번.
감다가 단음절 용은 어간입니다. 다시 감다에서 이 감이 단음절 용언 어간입니다. 됐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죠. 여기도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죠. 이럴 경우에는요 짧게 발음합니다. 됐죠? 다시 한번 단음절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짧게 발음. 됐죠? 이런 것도요 뭐. 그러니까 규정은 여러분들 자주 보셔야 됩니다. 예외가 또 예외네. 이런 예외들이 잘 나오는 겁니다. 항상. 다만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입니다. 끌다, 끌어.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단음절 용언 어간 맞지 않습니까? 모음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모음. 근데 길게 발음한다고요. 됐죠? 좋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여기는 원래는 길게 발음해야 되는데 짧게 발음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실제 문제가 이런 예외 쪽보다는요. 원래 그게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용언 어간에 피동이나 사동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도 짧게 발음하거든요.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예외는 무시하시고 그렇다면 또 무시하면 여러분들 또 아예 안 보시죠. 보십시오 그냥. 근데 실제 여기는 예외보다는요. 실제 이런 것들이 더 잘 나옵니다. 단음절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될 경우는 짧게 발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언 어간에 사동전미사, 피동전미사와 결합할 때 짧게 발음.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데 이건 쓱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예외 여기는 예외 쪽보다는 원래 원칙 쪽이 더 잘 나오다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같은 합성어에는요 분대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합성어는 짧게 발음하는 거. 그렇구나. 밀물, 썰물, 쏜, 살, 같이. 그렇죠? 작은 아버지. 저런 것도 쏜살같이 참 잘 나오는데. 받침의 발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 진짜 무난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다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겠습니다. 받침의 발음입니다. 받침, 종성. 합시다. 받침 소리로 이렇게 7개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 타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아닙니까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됐죠? 끝입니다 이게.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구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아까 대표음 이렇게 이것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거. 맞죠? 예를 들어서 쌍기역 기역으로 발음되는 거 아닙니까? 기역 다음에 예사소리. 예를 들어서 기역은 예사소리죠. 그 다음도 예사소리 올 때는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뀝니다. 된소리 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뒤에 있는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된소리 되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됐죠? 뭐 이런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넘어갑시다. 쉐팡. 자, 형광펜 드십시오. 드셨습니까? 자, 쉐팡을 이렇게 옆으로 빼. 자,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자, 쉐팡부터 시작해서 쭉 372쪽까지. 372쪽까지. 아예 써 놓으십시오. 여기서부터 372쪽까지. 쓰셨습니까? 자, 이렇게 별표를 치십시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써드리는 것을요. 여러분 한번 쓰십시오. 371쪽 보시겠습니까? 371쪽. 밑에 보면 이렇게 휑하게 빈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데나 쓰십시오. 뭐 쓰는 거예요. 뭐 아무데나 써도 상관없으니까. 저도 그러면 그 부분 여기도 있네. 368쪽 여기 밑에도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겹받침 발음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요. 겹받침 발음이에요. 겹받침 발음. 겹받침 발음입니다. 겹받침 발음. 됐습니까? 겹받침 발음 하겠습니다.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은 앞뒤 그렇죠. 뒤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합니다. 그대로 넘깁니다. 이렇게 놓고 그 외에는 앞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는요. 리을 기역인데 잘 보십시오.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이 올 때는 앞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합니다. 단, 자, 이렇게 발음이 될 때는 용언일 때입니다. 즉, 리을 기역 이 부분이 용언, 어간, 말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됐죠?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자, 밥과 넙이 있죠. 자, 밥은요 뒤에 자음이 올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뒤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합니다. 넙의 경우에는요, 자, 얘 단어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넙 둥글다, 넙죽하다의 경우에는요 뒤에 있는 친구로 발음을 합니다. 괜찮죠? 암기사항입니다. 됐죠? 이게 겹받침 발음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겹받침 발음법. 겹받침 발음법.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자,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하나씩 보세요. 넉, 기역, 시옷이죠. 자,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앞뒤, 뒤. 그 외에는 앞에 아닙니까? 기역, 시옷은요. 그 외에 해당되죠. 됐습니까? 그 외에는 어디로? 앞에 있는 친구로 발음하라 그랬죠. 그래서 앞이 된 겁니다. 넓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건 리을 비읍 아닙니까? 아까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뒤였는데 그 외에는 앞. 예외에 해당되니까 앞. 근데 잘 보십시오. 리을 비읍 밥과 넙이 있었죠. 밥과 넙. 자, 이것은 밥과 넙의 넙이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넙 뭐였습니까? 넙 둥글다, 넙죽하다였습니다. 얘는 넙 둥글다, 넙죽하다가 아니란 의미예요. 즉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겁니다. 앞뒤 앞. 그래서 앞이어서 넓다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저의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그 양. 그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겹받침 발음법은요.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이야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발음하는지 허두슴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발음이 허두슴이냐고요. 그 이유는요. 잘 보시죠. 이렇게 헛 다음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실질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습니다. 그럴 때는요. 시옷은 어떻게 바뀐다? 대표음으로 바뀌고 이게 넘어옵니다. 됐고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웃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음이 이게 접사입니다. 즉 형식 형태소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형식 형태를 쓸 때는요. 받침이 그대로 옮겨가죠. 이것은 디귿으로 바뀌어서 옮겨가고 얘는 그대로 옮겨가고 그렇기 때문에 허, 두, 슴 이런 식으로 이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고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밥은 자음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밥 뒤에 자음이 올 경우에는 밥 뒤에 있는 친구로 발음한다고요. 넙의 경우에는요. 뭐 있습니까? 넙 둥글다, 넙죽하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넙으로 발음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규정 안에 있습니다. 그걸 좀 예쁘게 포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포장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됐죠? 그렇게 꼭 기억하시 바라고. 자, 넘어갑시다. 이런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 기억. 아까 말씀드렸죠.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요. 앞뒤. 뒤에 있는 친구로 발음한다고. 그 말하는 겁니다. 그거. 선생님, 여기 뒤가 피읍인데 이건 뒤가 피읍인데 얘는 비읍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읍은요. 발음되지 않습니다. 대표음으로 비읍으로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뭐 음절의 끝소리 위치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비읍이 된 겁니다. 말 이해하시겠죠? 저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을로 이건 용언, 어간, 말음일 때 제 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딱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자, 후딱 넘어가서 여러분들 373쪽 보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은 히읗 받침이거든요. 히읗. 히읗은 어떻게 발음할까? 받침 히읗은 어떻게 발음할까? 이 친구도 말만 찾기 중요합니다, 솔직히. 히읗도 은근히 탈락하는 게 많거든요. 이 탈락으로 잘 나옵니다, 히읗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히읗 받침은요. 탈락을 잘해. 그래서 이게 의문의 변동에서 탈락으로 항상 문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합시다. 니은,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히읗으로 발음될 때를 말하겠죠.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는요. 뒤 음절 첫 소리와 합쳐서 이거 봐라. 자, 이거 보십시오.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이게 연결됐습니다. 카타파, 카타파차 이런 거 거센 소리 아닙니까? 기역은 히읗과 만나면 키읔, 디귿은 티읕, 지읒은 치읒. 이건 이 거센 소리 되긴 해. 거센 소리. 아이고, 개센 소리. 겁니다. 아무튼 됐죠? 뒤 음절이 첫 소리와 합쳐졌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1번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뭐 거센 소리 되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됐죠? 놓고 좋던 쌓지 많고 않던 달치 이런 식으로 거센 소리 되기를 말하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갑시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자, 기억. 리을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 기억으로 발음되는 것을 말하겠죠. 겹받침. 디귿, 비읍, 리을 비읍도 비읍으로 발음. 지읒이 뒤음절 첫 소리 히읗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역시 두 소리 합쳐져서 이렇게 카타파차. 이것도 거센 소리 되긴 해. 거센 소리 되기 괜찮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거센 소리 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옷 한 벌이죠. 근데 발음이 이렇게 된다고요. 선생님, 이걸 왜 발음이 이렇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옷은 시옷은요.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로 바뀐다면 디귿으로 대표음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옷 한 벌의 경우 처음에는 디귿으로 한 벌이었다가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음은 옷 한 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친구들은 몽땅 다 대표음이 뭐야? 디귿 아닙니까? 대표음이 디귿인 경우에는 또 똑같이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납니다. 그런 식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히읗 뒤에 시옷이 연결될 경우에는요. 시옷은 쌍시옷으로. 됐죠? 다쏘 히읗 다음에 시옷이죠. 발음은 쌍시옷으로 다쏘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된 경우에는요. 니은으로 발음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놓는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된 경우에는요.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괜찮죠? 놓는, 쌓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볍게 보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는 히읗을 발음하지. 무슨 말인지 잘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히읗 탈락 현상입니다. 실제 발음에서도.
앉네. 히읗 안 발음 안 됩니다. 앉는, 뚫래, 됐죠? 뚫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뭐 무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점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요. 히읗은 탈락됩니다. 발음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지금 여러분들 받침 히읗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계십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다음.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가질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표준 발음법.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발음이 표준 발음입니다. 굳이 이것을 글자로 바꿔서 강의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은. 누가 나흔 이렇게 합니까? 나은 이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발음할 때 그 발음이 지금 글자로 해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히읗 탈락.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몸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된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히읗 탈락이니까. 됐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잘 보십시오. 호받침이나 쌍받침이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전미사.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이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몸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전미사와 결합된 경우에는요. 제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에 옮겨서 발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쌍이용 아닙니까? 그냥 옮겨서 발음. 깎아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시옷 다음에 이가 이게 조사 아닙니까? 형식, 형태소. 그럴 때 그냥 바로 옮겨온다는 얘기입니다. 옷이 이런 식으로. 아까 여러분 헛웃음 기억나십니까? 웃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뭐이니까 접수 아닙니까?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시옷이 그냥 옵니다. 그래서 웃음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명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연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연음화 현상.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음화 현상 이렇게. 됐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잘 보십시오. 겹받침의 이제는 아까는 호받침과 쌍받침이었으면 호받침과 쌍받침은 그냥 넘어오는 거고 겹받침의 경우는 뒤에 있는 친구만 넘어옵니다. 됐습니까? 겹받침의 경우는 뒤에 있는 친구만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겹받침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전미사와 결합된 경우에는 뒤에 것만. 기억 시옷의 뒤에 것은 시옷이죠. 시옷만 넘겨옵니다. 넋이 이렇게. 앉아는 지음만 넘어오겠죠. 앉아.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달글 잘 보십시오. 달글 똑같습니다. 이게. 이거 아닙니까? 리을 기억 겹받침이니까 뒤에 분명히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건 조사지 않습니까? 형식 형태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기억만 옮겨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한다? 달글 이렇게 발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달글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받침대 모음 아, 어, 오, 우, 위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수가 연결되는 경우에는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음절 말 이해하겠죠 이거? 이것도 아까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받침 뒤에 모음 시작되는 실질 형태수입니다. 실질 형태수 아, 어, 오, 우, 위 들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수가 연결될 경우에는 먼저 받침의 대표음으로 하고 그 대표음이 연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타레가 아니죠. 티읕의 대표음은 디귿이니까 디귿이 넘어가서 바다레 이렇게 됩니다. 헛웃음 나왔죠 이거. 이게 이겁니다. 바로 어디? 자, 웃음이라는 요 친구는 이건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시옷이 어떻게 바뀐다 먼저? 대표음으로 바뀌고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허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제 잘 나옵니다. 그냥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다 멋있다는요. 잘 보십시오. 원래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맛있다 멋있다는요. 원래 원칙 위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설명하면 맛있다 멋있다 이렇게 됩니다. 왜? 요 있다가 이게 실질 형태소입니다. 실질 형태소. 그러면 실질 형태소니까 시옷이 먼저 뭐로 바뀌어? 대표음으로 바뀌고 이게 넘어오는 거였죠. 그래서 마디 뭐 쌍시옷은요 디귿으로 발음되니까.
디귿 다음에 디귿 다음에 뭐가 있을 때 예사 소리가 나오면요. 그 예사 소리는 된 소리로 발음이 되죠. 맛있다 이런 식, 멋있다 이렇게. 그런데 맛있다, 멋있다 발음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건 관용이죠, 관용. 실제 발음이니까. 됐고, 그리고 곁받침의 경우 그 중에 하나만 옮겨서 발음합니다. 이렇게. 너겁다, 다갑해, 값어치, 값있는.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어쩔 수 없어. 기역, 시옷은 겹받침 아닙니까? 그럴 때는 먼저 뭐로 바뀝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하나로만 발음이 됩니다. 원래. 이것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좀 어려운데 이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자음군 단순화. 됐죠? 실제로 자음군 단순화는요. 탈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십시오. 넉. 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요. 넉 이렇게 발음합니다. 기역 시옷이었는데 시옷이 없어졌죠. 시옷은 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음군 무리가 하나로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음군 단순하고 하고요. 그 자음군 단순화는 실제 학교 문법에서는요. 탈락으로 봅니다. 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탈락으로 본다는 거. 됐죠?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만 옮긴다는 것을 끼고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가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가 옮겨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비읍밖에 없으니까 비읍이 넘어가서 값어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 말? 자, 그 다음 자모의 이름은요. 시시시 이렇게 합니다. 디귿이, 디귿이 이게 아니라 디귿을 이게 아니라 디귿이, 디귿을, 디귿에 뭐 이런 식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거는 받침은 이렇게 발음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됐죠? 한글 자모 이름을 그 받침 이름은 받침수를 연음하되 이런 친구들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소리의 동화. 동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 구경만 얘기하는 거죠. 쓰십시오, 여러분들. 아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리의 동화인데, 여러분들 앞에 잘못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규제 한번 펴십시오. 375쪽 한번 펴십시오. 375쪽. 자, 이거는 제가 우선 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정해야지 당연히. 375쪽입니다. 아까 이 부분을 싹 넘어갔나 보네 그냥. 잘 보십시오. 자, 보셨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 어디를 지우냐면은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요거를 지우고 어떻게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 이렇게 쓰십시오.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 아까 제가 이걸 쓱 넘어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합되는 경우에는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니은 히읗 그다음에 리을 히읗 이건 맞습니다. 근데 뒤에 여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점이상이 모음으로 니은은 모음이 아니죠. 이건 자음입니다.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음 아닙니까? 자음이 결합됐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 이게 니은 결합하는 거 맞죠?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건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제 교재가 이건 수정을 봤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뒤에 요렇게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요. 단문이 똑같습니다. 히읗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아예 다 지워도 되겠다. 이렇게 지우고 요거를 딱 쓰면 되겠다.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요. 히읗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니은이 결합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히읗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됐고.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자, 홀딱 넘어가서 소리의 동화 다시 들어갑니다. 381쪽 다시 펴십시오.
자, 여기는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미 의문의 변동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받침 디귿과 티읕이 주사 전미 사이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요 지읒과 치읓으로 바꿔서 이거는 뭡니까? 쓰십시오. 국외음화라고. 이 국외음화죠 이게 뭐 국외음화. 알고 있는 거죠? 이 모음 앞에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이때 이는 그렇죠 형식 형태소입니다. 됐죠? 그런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 뒤에 전미사 히가 결합되어서 t를 이룰 경우에는 치로 이거 똑같이 국외음화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은요 티읕이 되죠. 왜? 축약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음 앞에 티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티읕이 치읓으로 바뀐 겁니다. 즉 이거는 바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 아니죠? 자, 요 히다 요 친구가 먼저 어떻게 바뀐다? 티다 이런 식으로 먼저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이 모음 앞에 있는 티읕이니까 구치다 이렇게 발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됐고, 자 그다음에 18항 밑에 어떻게 쓰시냐면 이것은 비음화 현상입니다. 그냥 쓰십시오. 비음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비음화 현상. 비음화 현상.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뀝니다. 자, 비음이 뭔지 아시죠? 미음, 니은, 이응. 이게 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근데 이런 친구들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한다? 비음화 현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단어를 이어서 이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이것도 비음하죠. 책 넣는다. 니은 때문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비음화 현상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받침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자 리을은 비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비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음화 현상입니다. 됐죠? 담력 분명히 리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니은으로. 뭐 때문에? 앞에 있는 미음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음화 현상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하면 잘 보세요.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한다. 기역 다음에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니은 때문에 기역이 잉으로 바뀌겠죠. 이것도 비음화 현상입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20항.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쓰십시오. 자, 이건 뭐? 유음화 현상. 이렇게 쓰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리을이 유음이죠. 리을이 유음입니다. 리을. 그러니까 리을이 아니었어. 근데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유음화 현상입니다. 괜찮죠? 이거 다 마찬가지 다 유음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감기 누가 감기 이렇게 합니까? 감기 이러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즉 보시고 다음 같은 이원의 어미는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실제 중요합니다. 되어 발음 어떻게 한다? 되어로. 근데 되여도 가능. 피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야 원래. 그러니까 어로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로도 발음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한다는 것은 이오 아니오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요 아니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발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의 발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간단하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합시다. 된 소리 되기. 이거 경우현수 아닙니까 이거? 이거 쓰십시오 이거. 여기다가 된 소리 되기. 일명 경음화 현상. 이거 아닙니까 이거? 됐죠? 넘어갑시다. 경우현상.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된 소리로 발음합니다. 어간 받침 니은이나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입니다. 가다바자. 됐죠?
가다사자. 가다사자네. 가다사자는요.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어간,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가다사자는요.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그냥 실제로 여러분들 어문 규정은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요. 어문 규정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다. 이게 통한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 참 아시면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다음 자 들어갑시다. 이게 어디에도 있냐 한글 맞춤법에 소리에 관한 곳에도 있지 않습니까? 다 된소리 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십시오. 자 사동전미사, 피동전미사는요. 된소리를 발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앞에서 뭐로 나왔었습니까? 짧게 발음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음장 쪽에서. 사동전미사나 피동전미사, 전미사가 붙어있는 경우에는요. 길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감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결합되는 어의 첫소리 가다사자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넓게 할다 홀쏘 떨지 이런 식으로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이것도 된소리로 갈등 발동 뭐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넘어갑시다. 다 된소리 득입니다.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 발음하지 않습니다. 쓸쓸, no, 쩔쩔하다, 절절하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관형성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가다바지사죠.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할 것을, 갈 때가, 할 바를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는 것은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여러분 읽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됐죠? 보시고 자 28항입니다. 표기성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인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요. 뒤 단어의 첫소리 가다바지사 된소리를 발음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보십시오. 문고리죠. 문고리. 근데 문고리가 아니라 자 이게 뭐냐면 사이시옷이 표기상 사이시옷 없죠. 자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고리 보면. 됐죠?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거는 뭐냐면 고리인데 어떤 고리야? 문의 고리 이렇게 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형적인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 맞습니다. 의 경우 뒤 단어 첫소리 가다바지사는요. 된소리 발음. 문꼬리 문고리가 아니라 문꼬리 그렇게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눈동자 다 맞아. 눈동자 아니에요. 눈의 동자죠. 손으로 하는 제주. 발의 바닥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런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아침밥 아침에 먹는 밥 맞네. 됐죠?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7장 소리의 첨가입니다. 7장 소리의 첨가. 첨가죠 첨가. 자, 합성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요. 뒤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인 경우에는요. 니은 소리를 첨가해서 니냐 녀뇨 유로 발음합니다. 니은 첨가 써드릴까?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 다 자음입니다. 이고 뒤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일 때는요. 니은 첨가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이소리 현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 음절과 상관없이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자, 앞 음절과 상관없이 뒤가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할 경우에는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겁니다. 그게 이거 관련됩니다. 됐죠? 자, 전제 조건은 다시 한번 합성어나 파생어에서죠.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에요. 자음. 뒤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일 때는요. 다시 한번 니냐 녀뇨 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니은 첨가. 기억하시기 바라고 넘어갑시다. 다만 다음 같은 말들은요. 니은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으면 둘 다 가능. 예를 들어서 이죽. 분명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죠. 뒤가 이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죽, 니죽에서 이 니은 때문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죽, 니죽 이렇게 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이주, 기죽 가능 이겁니다. 검열이죠. 근데 거멸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니은이 첨가돼서 발음 가능하고 두 번째는요. 그냥도 발음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됐습니까?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 소리는요. 리을 이건 뭐냐면 당연하죠 이건.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휘발 뉴입니다 원래 니은 첨가해서 휘발 뉴. 근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리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도 리을로 바뀝니다. 그래서 휘발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야.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 바라고. 절약. 자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됐고.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이해준합니다. 한일. 옷 입다. 36. 26. 이런 것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나왔다. 여러분들 형광펜 드셨습니까? 여기 별표. 요거 암기. 실제로 이게 잘 나옵니다. 송별연입니다. 송별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별연. 니은 첨가해서. 근데 송별연입니다. 등용문입니다. 등용문. 사밀절입니다. 유기호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니은 소리를 첨가해서 발음하지를 않는다고요. 됐죠? 그런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거 잘 나옵니다, 문제. 사이시옷이 붙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합니다. 두 개 다 발음돼. 내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된소리 되기로 해서 바로. 그 다음에 이 시옷을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가다와지사죠. 시작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요. 이들 자음만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음만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모두 허용한다.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가능. 내까만 보면 예를 들어서 내까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게 사이시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내까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시옷이 디귿 이렇게도 가능하다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 중간에 이 음장기호 길게 발음하는 기호를 쓰지 않은 것뿐입니다. 됐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 바라고. 사이시옷 뒤에 님임 이것도 여러분 이게 앞에서 배운 사이소리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사이소리 현상. 이건 니은 첨가죠. 니은 미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잘 보십시오. 코 플러스 날입니다. 자 다시. 이건 코 플러스 날이죠. 그럴 때는요. 니은이 하나가 이렇게 덧생깁니다. 그래서 콧날 이렇게 되는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됐죠? 빨리 이야기해 주 그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됐습니까? 근데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예 여기는 이런 표기를 어떻게 발음하냐죠. 그럴 때 잘 보면 시옷을 뭐로 바꿨습니까? 디귿으로 먼저 바꿨죠. 대표음이니까. 그런 다음에 니은 때문에 디귿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것은 바로 비음화 현상. 얘가 이런 식으로 간 것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렇게.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이시옷 뒤에 이 소리가 결합될 때는요.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백에 플러스 2거든요. 자 여기 보면 백에 시옷에다가 2가 시작된 거죠. 결합된 니은으로 발음한다는 건 뭐냐면 자 백앤릿이거든요. 그래서 니은이 하나 그리고 얘도 이렇게 니은으로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그 말입니다. 됐죠? 실제로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이거죠 뭐. 자 100에 플러스 2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분명히 두 개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됐죠. 자 앞 음절과 상관없이 뒤가 이야 여유 유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니은이 첨가됩니다. 됐죠? 됐습니까? 근데 우선 니은만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발음할 때 보면 알겠지만 니은이 첨가되는 거죠. 다시 잘 보십시오. 이게 사이소리 현상 아닙니까?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 앞에 하고 상관없이 뒤가 이야 여요 유 이렇게 모음을 시작하면은요 니은이 덧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뒤가 니은과 미음으로 시작할 경우에는요 니은이 하나만 덧생기죠. 다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됐죠? 다 마찬가지야. 깨 플러스 입 분명히 이야 여유 유로 시작했죠. 그럴 때는요 발음은 어떻게 한다? 니은 이렇게 니은
니은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야 이거. 됐죠? 근데 여기서는요 발음은 시옷이 있을 때 발음 어떻게 한대? 자 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고 그럼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뒤가 이야 여유 유니까 니은이 첨가되고요. 됐죠? 니은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깻잎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기본 내용을 한번 끝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표준발음법. 왜 어렵지 않냐면 여러분들 이미 한 번쯤은 다 들었던 겁니다. 어디에서? 앞에 의문의 변동에서. 됐죠?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네. 그나마 앞에 있는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보다는 좀 낫죠. 표준어 사정 원칙보다는 좀 낫죠. 암기할 게 좀 덜합니다. 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정리를 좀 차근차근 잘 해주시고 자 분명히 여러분들 이 표준발음법은 문제 출제됩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부는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외래어 표기법 들어갈 테니까 반드시 이것도 예습하십시오. 예습한 상태에서 강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